스위프트 팁 오브 더 데이 78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에서 디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말 그대로 디퍼는 나중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프린트 이렇게 하나 둘 셋 해보겠습니다. 이런 함수를 제가 여기서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재생을 하게 되면 하나 둘 셋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 로직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로직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다운으로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죠. 그런데 디퍼는 그걸 거스르는 거예요.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디퍼 블락이 있으면 얘가 제일 마지막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적었던 것처럼 일하고 말했다 하게 되면 다른 걸 다 지나서 앞에 있는데 얘가 먼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네. 얘가 제일 마지막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은 결국엔 이 함수 범위라고도 하고 스코프라고도 하는데 이 함수 범위를 나가기 전에 디퍼가 있으면 걔를 찾아서 들르는 거예요. 함수가 나갈 때 디퍼가 있네. 있다. 그러면은 그 녀석을 찾아서 걔가 마지막을 타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퍼가 약간 문단서 가듯이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데 만약에 함수가 엄청 많이 길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디다 해야 되나 까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좋은 거예요. 디퍼가. 왜냐면 얘는 무조건 마지막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수 스코프가 끝나기 마지막에 무조건 실행이 되기 때문에 로직이 너무 복잡해지거나 근데 이거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디퍼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면 다 끝나고 나서 뭐뭐라고 말했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중간에 이제 클로저가 있는 거예요. 컴플레션이 있어서 매개 변수가 없고 반환이 없다.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제가 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옵션이라고 할게요. 이걸 까먹은 거예요. 컴플레션. 컴플레션 호출해야 되는 걸 까먹었다.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겠지만 그럴 때 쓰셔도 좋죠.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 컴플레션을 두셔도 되는데 다 작업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자, 프린트로 완료되었다 해볼게요. 완료되었다. 컴플레션 탔음. 컴플레션 타서 완료됨. 네, 이렇게도 되긴 하는데 근데 제가 컴플레션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예 디퍼에다가 마지막에 두시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 위에서 이렇게 작성하더라도 어차피 이 함수가 나갈 때 마지막에 디퍼를 타기 때문에 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컴플레션을 호출한다라는 거를 까먹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디퍼가 여러 개가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디퍼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디퍼가 들어가는 건 순서를 역행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끝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 그렇죠. 순서를 역행하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인 순서는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반대겠죠. 디퍼는 예외인 거예요. 디퍼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디퍼는 아래에서 위로. 즉 뭐예요? 얘가 실행이 되고 마지막에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디퍼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함수 안에서 여러 개가 있으면 원래는 일반적인 실행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얘는 순서를 역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퍼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더 위에 있는 게 제일 마지막에 호출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다 끝났네 하면서 이제 순서를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디퍼가 다 끝날 때까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돌려볼게요. 그래서 끝이라고 말했다 완료됐는데 진짜 끝이다가 된 거죠. 그럼 제가 또 디퍼를 하나 더 주게 되면 찐막이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이라고 말했다 진짜 끝이다 찐막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자, 돌리게 되면 그쵸. 하나, 둘, 셋 이라고 말했다 진짜 끝이다 찐막. 그쵸.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그 안에서 원래 일반적인 실행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인데 만약에 내가 진짜 마지막에 실행시키고 싶은 것을 뭔가를 보장하고 싶다. 그런 로직을 보장하고 싶을 때는 디퍼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디퍼 안에 있는 거는 이 함수 범위 안에서 모든 작업들을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디퍼가 있으면 문단속을 한번 하는 거예요. 있네. 근데 디퍼가 여러 개가 겹칠 일이 있는데 뭐 이런 일 자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디퍼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게 실행 순서가 반대로 되기 때문에 디퍼가 맨 위에 있는 게 제일 마지막에 탄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스위프트에서 디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저희들은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